개발 중이던 인공위성들이 단 하루 만에 전부 사라져버렸다. 폭발해버린 개발 건물에 의해 연구원들 수백 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다. 현재 일본 최남단 지역인 가고시마에 위치 중인 초대형 규모의 인공위성 개발 공장이 단 하루 만에 발생한 대형 규모의 폭발 화재 피해에 내부와 외부 건물이 전부 붕괴되어 파괴되어 버리는 피해가 발생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독점적으로 개발 중이던 약 24개가량의 중형 개발 인공위성들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발생한 공장 폭발 피해에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대참사 상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개발 중이던 인공위성 로켓 추진체들이 파손되는 것도 모자라 공장 내부에서 근무 중이던 일본 대표 우주공학 연구원들 약 600명가량이 공장 폭발 피해에 단체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충격적인 인명피해 상황마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공장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고연료 로켓 추진체들이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켜 공장 단지 자체가 상당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마을 지역에까지 인공위성 폭발 잔해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며 마을 단지마저 초토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처럼 수백여 명의 연구원들이 위성 공장 단지 안에서 목숨을 잃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공장을 책임지는 일본의 우주항공 연구개발단체인 잭사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시를 받아 목숨을 잃은 피해 인원들을 긴급히 구조할 시도를 하기는커녕 공장 내부의 로켓 추진체와 연구 자료들을 찾기 위한 황당한 구출 작전만을 시도하며 수백 명의 연구원들을 폭발한 공장 내부에 그대로 방치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일본 가고시마에 위치한 일본의 대표 인공위성 추진개발 보유 공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공장 내부 연료 추진체 폭발 화재가 급속도로 번져나가며 공장 단지 전체를 불태워 무너뜨리는 피해와 함께 내부 인공위성 연구 조립 직원들 수백여 명이 화상 피해를 입은 채 공장 내부에서 그대로 목숨을 잃는 대형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위성 공장 단지의 피해 상황을 뒤늦게 보도한 가고시마 지역 언론사의 속보에 따르면 현재 가고시마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일본 위성 개발 대표 공장에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화재 피해가 연쇄적으로 번져나가며 공장 단지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피해가 발생해 해당 인공위성 개발 협력 업체들이 전부 피난을 실시하는 위급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폭발 피해의 추산 규모로는 도쿄대와 잭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이던 약 30개가량의 소형 크기 인공위성들이 완전한 완성형을 눈앞에 둔 채로 이번 폭발 피해에 전부 파괴되어 버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개발을 위해 소모된 각종 대형 장비와 연구업체의 장비들마저도 공장 내부에서 파손되어 버린 충격적인 상황이다. 또한 잭사 소속 직원으로 알려진 위성 개발업체 연구 직원들 총 600여 명 가량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해당 공장 단지에서 개발과 조립 근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최초 확인되고 있어 현재의 폭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모든 인원이 붕괴되어 버린 건물 내부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재 최초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폭발의 화재 규모가 너무 비대해 가고시마 중앙소방대는 인근 대피소에서 작전 투입되기만을 하고 있을 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폭발이 발생한 원인 추측으로는 공장 단지 주변 상당한 연료 냄새와 액체상 잔해물들이 산재되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완성되기 직전 인공위성 추진체의 연료 주입 중 폭발 스파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이나, 공장 내부에서 생존한 직원이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원인의 파악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 원인과 규모에 대한 모든 기술적 책임은 잭사가 추후 해명에 대한 보고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본 최대 규모의 인공위성 개발 추진체 공장 단지에서 발생한 폭발 피해로 인한 아비규환의 현장 상황을 긴급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백여 명의 우주국 개발 직원들이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피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폭발 화재 지역과 매우 근접한 가고시마현 중앙소방대와 구급대는 해당 사고 지역의 인명피해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구할 작전을 시도하기는커녕 뜬금없이 공장 내부 폭발의 인공위성 잔해물들이 이번 구조 작업의 우선순위와 핵심이라는 황당한 구출작전 발표를 진행하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요. 가고시마 중앙소방대의 구출작전 담당대장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장이 수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 투자의 바탕으로 개발된 인공위성 공장 단지라는 점을 파악했을 때부터 이미 공장 단지 내부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측되는 약 580여 명 가량의 연구직 직원들의 생존에는 어떠한 생존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위성 개발 잔해들과 조립 보조 부품체들을 최우선적으로 조금이라도 수집하는 방향의 구출 작전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다소 의문스러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소방대장은 자신들도
수백여 명의 피해 인원들을 생존시키는 것에 최초의 구출작전을 계획했지만 인공위성 개발을 주도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강제적인 지시 아래 수백여 명의 생존 가능성이 낮은 피해 인원들보다는 연구개발을 우선순위로 수집하는 것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책임회피의 발언과 함께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인명피해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가고시마의 대형 화재 상황에서는 단 한 명의 화재 생존자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압박 발언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폭발 발생 지역이 가고시마에서 상당한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수십 개에 달하는 위성 잔해물들의 엄청난 폭발 충격파로 발생한 부품 잔해물들 수천여 개가 인근 도시로까지 번져나가 하늘에서 마치 비가 쏟아져 내리는 듯한 잔해물 폭격 피해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집단 뇌진탕 부상마저 발생시켰다는 사실인데요. 실제 가고시마 도심 지역에서 거주 중이라는 한 일본인의 피해 인터뷰에 따르면 갑자기 하늘에서 비도 눈도 아닌 기계 부품들로 보이는 폭발 잔해들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엄청난 소리를 내며 마을 전체와 도심 지역에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제보 발언을 전하며 처음에는 그저 먼지가 굳은 것인 줄 알고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갑자기 두피 쪽에서부터 매우 뜨거운 열감이 느껴져 일반적인 먼지 잔해물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공포에 질린 듯한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피해 주민은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부품 잔해물들이 다량으로 쏟아져 마을 주민들의 타격 피해와 함께 심지어는 주요 거주 주택과 시설물들의 화재를 유발하는 불씨의 역할마저 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해당 잔해물들이 대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아 긴급히 관할 파출소에 마을 주민 전체의 인명구조를 요청했다며 패닉에 빠진 듯한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의 대형 병원 책임 관계자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머리와 팔 쪽에 중형의 화상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자신들 또한 병원 시스템에 심각한 마비가 왔다는 제보와 함께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진 기계 부품들이 피부 내부로까지 침투한 치명적인 증상마저 확인했다며 이러한 부품들이 대체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처음에는 전혀 파악하지 못해 매우 당황스러웠다는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우주개발 전문 매체인 JX 사이언스는 이번 인공위성 개발단지 폭발로 인해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피해 상황은 절대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충격적인 보도와 함께 해당 개발 공장에는 발사 직전에 인공위성 완성체 목표물들만 이미 8개가 넘어가는 저장 보유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미 폭발 피해로 기술과 경제적 여건까지 잃어버린 일본은 앞으로 최소 10여 년 동안은 우주 개발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 발표를 전했는데요. 실제 JX 사이언스 보도국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수년 동안 엄청난 수의 연구 직원들을 집결시켜 수십 개의 저장 인공위성들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폭발 사고로 인해 단 하루 만에 일본은 모든 우주 기술력이 퇴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적인 발언을 전하며 결국 폭발 사고 사실에 있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일본 문부과학성 소속 연구 단체들의 매뉴얼상 관리 실수일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 발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국 관계자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백여 명의 피해 인원들을 공장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구출하거나 생존시키려는 구출작전은 무조건적인 우선순위에 둔 채 모든 것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수백여 명의 연구기술 보유 직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일본이 얼마나 저급한 나라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강한 비판의 발언을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보도국 관계자는 예상되는 과학적 손실 금액만 최소 수백조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일본 정부의 허술한 재정적 상태로 볼 때 피해 상황을 긴급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우주기술국의 기술 지원이나 인접해 있는 나라들에게 국가적 처리 비용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과 함께 현재 일본의 경제적 민낯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수백여 명의 인원들이 건물 속에서 목숨을 잃어감에도 아무런 구출작전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기술적인 퇴보까지 발생한 충격적인 상황에 한국으로의 긴급한 이주 피난 계획 여론을 형성하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을 구하지 않은 것인가? 일본은 매뉴얼의 나라 아니었던가? 인공위성이 더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일본인의 사회적 현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당연히 이미 목숨을 잃어버린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하나의 인공위성 부품 잔해라도 건지는 것이 일본에 더욱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일본 총리인 기시다는 일본의 경제적 위상을 위해
하나의 기술적 연구 가치라도 건지려고 한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사고들이 발생하는 와중에서도 일본은 결국 사람들을 절대 구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본의 현실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부터라도 수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인공위성과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등의 공포에 빠져버린 반응을 보이며 일본 정부의 잔혹한 현실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투자를 진행한 우주적 인공위성 기술이 단 하루 만에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수백여 명의 인명피해 인원까지 포기해버리는 정말 일본스러운 비열한 모습과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